로마 테르미니역에서 고속철을 타고 1시간 40분 뒤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역에 도착했습니다. 관광 명소로 알려진 도시의 역들은 어디나 붐볐습니다. 피렌체의 관광 명소는 대부분 반경 3km 안에 있어서 숙소는 가능한 역 주변으로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격은 약간 더 비쌀 수 있지만 유럽에서 캐리어를 끌고 숙소까지 이동하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늘 역 주변으로 숙소를 정합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대성당은 피렌체 중앙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인 산타 마리아 노벨라 광장에 있는 건축학적으로 토스카나에서 가장 중요한 고딕 양식의 교회입니다. 피렌체 귀족 가문인 루첼라의 가문의 의뢰로 건축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흰색과 짙은 녹색 프라토 대리석으로 대형 중앙 정문, 정면 상단 완성을 디자인했으며 1470년에 마감되었습니다. 이 성당 디자인은 대성당 돔을 설계한 브루넬레스키의 작품으로 추정됩니다. 중앙재단 왼쪽에 있는 곤디 예배당에는 1415년경 배나무로 만든 브루넬레스키의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성당의 내부 길이는 99m, 너비는 28m이며 지붕은 뾰족한 아치가 있는 십자 아치형 천장에 폴리스타일 기둥으로 지탱되는 흰색, 녹색의 투톤의 벽화로 장식되어 있는데요. 중앙 본당의 너비와 높이는 이러한 종류의 건물에 대한 정적 가능성의 한계에 도달하여 측면 본당이 하나의 매우 큰 홀로 조화롭게 합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중앙에 컬러 아치를 사용하여 대성당 내부가 넓어 보입니다. 토르나 부오니 예배당은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은 14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앙드레 보나이우트와 필리피노 리피가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토르나 부오니 예배당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이 필리포 스트로치 예배당입니다. 전도자 성 요한에게 헌정되었으며 그의 삶의 장면들이 필리피노 리피의 아름다운 프레스코화로 그려져 있으며 리피가 디자인한 아이와 마돈나가 보는 이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은 14세기에 도미니크 해 성당으로 건립되었으며 로마네스크, 고딕, 르네상스 양식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성당입니다. 산타 마리아 노벨라 대성당은 1279년에서 1357년 사이에 도미니크 해 수도사들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노벨라 성당의 외관은 건축가 프라야코프 탈렌티와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의 작품입니다.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화가인 조르지오 비사리는 재단에 묵주의 성모 그림을 그렸습니다.
산 로렌조 대성당은 1419년 유명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피렌체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재건축한 것이며, 교회 뒤쪽에는 유명한 메디치 예배당이 있습니다. 또한 로렌조 대성당은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교회로 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메디치 가문의 모든 주요 구성원이 묻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메디치 가문의 창시자인 조반니 디비치가 1418년에 필리포 브루넬리스키에게 맡긴 혁신적인 성당 개조 작업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브루넬리스키는 재건축이 완료되기 전인 1446년에 사망합니다. 결국 이 프로젝트는 브루넬레스키 제자이자 후계자인 안토니오 마네티에 의해서 1457년에서 1462년 사이에 이 건물을 완성하게 됩니다. 내부의 교회는 본당은 흰색 바탕에 건박을 입힌 장미 장식이 있는 격자형 천장으로 덮여 있습니다. 피렌체 모든 종교 건물 중에서 산 로렌조보다 먼저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393년 밀라노의 주교인 성 암브로시우스에 의해서 축성되었으며, 로마네스크 시대에 재건되었고 1059년에 다시 봉헌되었습니다. 제단 근처에는 도나텔로의 마지막 작품인 2개의 청동으로 된 설교단이 있습니다. 제단 앞의 대리석 장식은 메디치 가문의 첫 번째 통치자인 장로 코시모의 무덤을 표시합니다. 주 제단 왼쪽에는 브루넬레스키가 디자인하고 1422년에서 1428년 사이에 건축된 오래된 성구실 입구가 있습니다. 성당은 균형 잡힌 공간과 고전으로의 복귀, 통로에 심플한 라인이 모여 빛과 넉넉한 느낌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을 연출합니다. 필리포 브루넬리스키가 15세기에 디자인한 상징적인 르네상스 대성당 두오모 대성당은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으로 도시의 이름인 플로렌티아 상징인 피렌체 백합을 암시하는 이탈리아 피렌체의 대성당이며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탈리아 고딕 양식의 건물인 피렌체 대성당은 아르놀포 디 캄비오의 설계로 1296년 고딕 양식으로 시작되었으며 1367년경에 완성된 대성당은 미완성 상태로 남아 있었고, 구조적으로는 필리포 브루넬레스키가 설계한 돔과 함께 1436년에 완성됩니다. 완공까지는 144년 공사 기간이 소요되었고, 하지만 대성당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기까지는 200년이 걸렸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입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대성당은 7세기 산타 레파라타 성당이 있던 자리로 종교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권력이 커지면서 900년 된 낡은 성당을 허물고 신축하기로 합니다. 대성당은 1292년 아르놀프 디 캄비오에게 설계를 맡기는데요. 1296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캄비오의 사망으로 인해서 공사는 30년간 중단됩니다. 다른 건축가가 이어받았지만 흑사병 등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 진행은 지지부진하다가 122년 뒤인 1418년에 돔을 제외한 성당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다음 공사 단계인 돔 공사는 방법을 찾지 못하며 난항에 부딪힙니다. 처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 누군가 해결할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공사를 밀어붙였는데 성당 건물은 완성시켰으나 거대한 돔의 무게를 지탱할 방법을 찾지 못해 지붕이 열린 채로 세월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 돔을 완성한 사람이 바로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성당 외관의 돔은 15세기에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의 설계로 추가됩니다. 성당 외관은 19세기 신고딕 양식의 걸작으로 에밀리오 데 파브리스가 디자인하고 당시 가장 위대한 토스카나 예술가들이 장식했습니다. 이 건물은 1600년대 후반에 장식되었던 이전의 벽을 대체했으며 이어서 아르놀포 디 캄비오가 시작한 미완성 중세 외관이 철거되었습니다. 성당 외벽 디자인은 꽃이 있는 흰색, 빨간색, 녹색 대리석이 혼합된 장식으로 대성당 외관을 더욱 고풍스럽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대부분은 1434년에서 1455년 사이에 도나텔로, 안드레아 델 카스티뇨, 파올로 우첼로와 같은 유명한 예술가들의 디자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대성당의 내부는 각각 5개의 예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153m, 너비는 90m, 바닥에서 돔 천장까지의 높이는 90m에 이릅니다. 내부에는 탈렌트의 거대한 기둥과 넓은 고딕 양식의 아치가 신도석을 장식하고 있으며 상감 대리석 모자이크로 된 바닥 장식은 16에서 17세기에 제작한 것입니다. She met a hollow soul, filled him with her light and was consoled. She was the moon and he the sun was gold. Eyes were blinded with his light, the sun she gave. 1443년 파올로 우첼로가 디자인한 플로렌서 성당 시계는 24시간을 표시하고 지금의 시계와는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바늘이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1761년
시계 문자판은 새로운 12시간 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대성당의 왼쪽 본당 옆에 있는 안드레아 델 카스타뇨의 프레스코화 작품 니콜로 다 톨렌티노 기념비가 있습니다. 1418년 피렌체에서 우승 상금 200검 플로린을 걸고 이상적인 두오모 돔 건설 디자인을 위한 컨테스트를 발표했을 때 건축가들은 명성을 얻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요.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돔의 너비는 거의 46m가 되어야 하고 1296년에 건축된 교회의 기존 벽 꼭대기에서부터 55m 높이의 돔 건축물을 시작해야 하는 난이도가 엄청난 공사였습니다. 로마에서 돌아온 브루넬레스키도 공모전에 참가 후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은 돔을 완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설계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도용할 수 있으므로 공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경쟁자들은 공사를 따기 위한 허풍이라고 비난하자 한 가지 특이한 제안을 하는데요. 계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공사를 맡자고 제안한 후에 계란을 끝을 깨트린 후 세웁니다. 황당한 경쟁자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비난하자 그래서 자기 아이디어를 공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반박합니다. 물론 그 일이 원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결국 브루넬레스키는 돔 공사를 맡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두오모 돔 천장에 그려진 너무나 유명한 최후의 심판 프레스코화입니다. 조르조 바사리와 페데리코 주카리의 그림인 이 벽화는 바사리가 디자인했지만 1574년 사망 후 1579년까지 재능이 부족한 바사리의 학생 페데리코 주카리가 그렸습니다. 두오모 돔 건설은 1420년 8월 7일 채석장 인부까지 포함 300여 명이 투입이 되어 공사가 시작됩니다.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돔 건설은 목재 보강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악재 속에서도 누구도 시도해보지 못한 뛰어난 건축 기술로 1420년에 시작하여 1436년에 돔을 완성시킵니다. 두오모 돔 건설에 400만 개가 넘는 벽돌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며 돔의 무게는 25,000톤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브루넬레스키의 아이디어를 완성하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돔이 완성된 지 10년 후에 사망했고 그는 대성당의 지하실에 묻혔습니다. 지금 보시는 조토의 종탑은 높이 84.7m의 14세기 피렌체 고딕 건축의 대표 건물 중 하나입니다. 피렌체를 전망할 수 있는 두 개의 건물 중 하나로 두오모 쿠폴라를 바라볼 수 있어서 인기 있는 종탑입니다. 종탑까지는 414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힘들긴 하지만 탑 정상에 도착하면 3개의 멀리한 창문이 있어 피렌체 시가지를 멋진 파노라마 전망으로 보게 되어 고생한 보람을 느낍니다. 조토의 종탑으로도 알려진 대성당의 장엄한 종탑은 이탈리아 고딕 양식의 걸작입니다. 각 측면의 정사각형 베이스는 약 15m이며 모서리 보광은 지상 84.7m 높이의 캔틸레버식 수평 크라운까지 계속됩니다. 종탑의 건설은 1334년 당시 생존했던 가장 중요한 예술가인 조토에게 맡겨졌으며
오페라 건축의 대가인 조토는 종탑 설계도를 완성하고 건축을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3년 후 첫 번째 레벨만 시작된 채 그가 사망하자 작업은 그 제자인 안드레아 피사노에게 넘겨졌고 그 다음에는 프란체스코 탈렌티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 탈렌티는 1359년에 건물을 완성합니다. 조토의 종탑 외관 전체는 흰색, 빨간색, 녹색 대리석으로 덮여 있으며 기하학적 모티프와 양식화된 꽃으로 장식되어 처음 두 층은 14세기와 15세기에 조각된 귀중한 조각품으로 되어 있으며 종탑은 두오모 쿠폴라를 바라볼 수 있어서 여행객들에게 인기입니다. 두오모 대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지금의 산 조반니 세례당은 1059년 교황 니콜로 2세가 봉헌한 것으로 아마도 4세기에 구 세례당을 확장한 것입니다. 세 개로 되어 있는 입구는 아름다운 청동문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그 원본은 현재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청동문으로 된 천국의 문은 무척 유명한데요. 이탈리아 조각가 로렌초 기베르티가 조각한 작품입니다. 기베르티는 이 두 개의 청동문을 만드는데 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가언이 아닐 만큼 엄청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청동문은 완성하는데 무려 21년이 걸렸고 훗날 미켈란젤로는 이 문을 천국의 문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청동의 문 원본은 피렌체의 혹독한 겨울과 여름으로 인해 손상되지 않도록 1990년에 청동의 문 패널은 두오모 오페라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지금 보시는 천국의 문은 복제본입니다. 천국의 문에는 사람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요. 바로 기베르티 본인의 얼굴입니다. (13, 14세기에) 만들어진 화려한 모자이크 장식은 비잔틴 예술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치마부에 마르코달포의 거포, 멜리오레 등을 포함한 13세기와 14세기의 위대한 토스카나 대가들에 의해서 계속되고 완성되었습니다. 성당 내부의 가장 놀라운 요소는 세례당 돔의 비잔틴 모자이크입니다. 콜라주의 황금색은 베니스의 산 마르코 대성당 모자이크를 연상시킵니다. 세례당에는 교황 요한 23세의 무덤도 있습니다. 무덤은 도나텔로와 그의 제자 미켈레초 미켈로치의 디자인입니다. 내부는 고딕 양식의 예배용 가구와 로마 및 중세 무덤으로 더욱 돋보입니다. 도나텔로와 미켈레초의 르네상스 걸작인 발다살의 코사 추기경 기념비가 포함됩니다. 피렌체 대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산 조반니는 두오모 광장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 조반니 세례당은 피렌체에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모두 이곳에서 세례를 받고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기록 덕분에 피렌체 인구 변화를 추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Traum
deines Herzens Raume und sah dich lang, die dir am Herzen frisst. Ich sah mein Lieb, wie sehr du elend bist. Ich grolle nicht, ich grolle nicht. 지금까지 이탈리아 여행 기록 피렌체 1편이었습니다. 2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